대부분 이제 민주당이랑 거기 어디죠? 또 기본소득당? 기본 미친당 하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이 요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치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당이 아니고 네.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맞아요. 한도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네, 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본인들은 기성세대들은 다 비과세 챙겨가면서 상급지 이동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랫세대들은 그걸 원천 사다리 끊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랫세대들은 하지 마. 하지 마. 사다리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불구덩이로 막 집어넣는 맞아요. 거예요. 예. 사다리 이렇게 영차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데 밀어 저쪽으로. 맞아요. 예. 절로 가. 네. 근데 지금 취득세도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이게 사고 팔고 하면은 돈이 깎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비과세로 또 돈이 뜯기면 결국은 이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평생 안 팔 집을 살 거예요. 대출을 뭐 왕창 받거나 뭐 여기저기서 해서 그냥 평생 안 살 집을, 그러니까 평생 안 팔아도 되는 집을 자기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올라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 한 칸에서 방 두 칸, 방 세 칸에서 25평에서 30평, 그 올라가는 재미가 또 있으면서 또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건데 그냥 평생 안 팔 집을 사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슈퍼 양극화가 되죠. 네, 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기성 아랫세대 다 끊어버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사법고시도 다 폐지하고 다 로스쿨도 다 하고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만 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 잘하고 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부동산마저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히 그 젊은 세대들은 진짜 분노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다 끊어버려, 그냥. 그리고 양극화가 넘어서 초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점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특공을 폐지하면 여러분, 고가주택에 사는 분은 집을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팔죠.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러면 그런 고가주택에 있는 매물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 음마나 뭐 잠실주공 뭐 진짜 좋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이라든지 네.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집안 그냥 대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보처럼. 맞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세대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가 네. 2억.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대부분 또 모르시죠? 이 지역구가 어딘지를 좀 민도가. 그러니까, 용해인도 있네, 용해인시도. 용해인 민도가 도대체가 어딘지. 여기는 비례대표니까, 그래도. 아, 비례입니까? 근본이었구나. 정말. 답답하다. 이런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예전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예전부터 저희 후렌TV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가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15억 이하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85%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월세가 어떻게 되죠? 전월세? 개폭등. 전월세 한번 볼까요? 노원 200만 원. 네. 그래서 강남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전세가 해서 전세 하나 뜨면은 지금 우르르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제 면접 봐야 된다. 줄 서서 면접. 예전에 막 항상 줄 서서 면접 보고 했잖아요. 문재인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 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갖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자기 친구, 친했던 20년 지기 친구가 그 옛날에 조국 사태 때 그 조국을 옹호하는 거 보고 손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김어준 방송을 들으면서 좀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요새 좀 안 만나요, 사실. 안타깝게도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거의 매일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대학 성인 때도. 근데 이 친구들만 다 원래 그렇게 해서 한 4명 있는데 저만 빼고 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네 좀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래서 얘네들도 연락 안 해주면 저도 연락하기가 좀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사실 약간 생각이 좀 달라도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언제부터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재인 때부터 그랬어요. 문재인 때부터 그랬죠. 문재인 때부터 갈라치기를 하면서 또 그때 막 김어준 방송 생기고 막 이런 방송들이 생기면서 마치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갈라치기가 진짜 진짜 심했잖아요. 진짜 최정점이었죠.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면은 뭐 있지, 뭐 이 용어들 있잖아요. 또 뭐 무슨 용어 있었더라. 뭐 안 좋은 용어들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했냐? 문재인 맞지 않습니까? 사실 갈라치기 또 세대 간 갈라치기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남녀 그때부터 결혼 안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그 정신들 참 못된 것 같아, 진짜. 친구들도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손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자, 20살 때 맨날 만났던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멀어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좀 안타깝다. 대신 또 새로운 사람들 그럼요.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냐. 근데 좀 답답하다. 근데 아직도 그런 이제 매부쇼라든가 많잖아요. 그런데 김어준이라든가 그런 방송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국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40 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은 걸러라. 4가지 정도 되는구나. 네. 많구나. 네. 한 4-5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40 넘었는데 좌파다. 네. 걸읍니다. 네. 그다음에 40 넘었는데 귀 밑으로 머리가 덮는다. 머리카락이. 네. 걸읍니다. 그다음에 염색 문신이 있다. 40 넘었는데. 걸읍니다. 그렇게만 걸으면은 싹 걸러집니다. 그러네. 네, 아주 편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딱 4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입법 독재했고 행정부 장악했으니까 사법 독재할 거다. 네. 지금 이제 40제 된 거 아시죠? 40제. 거의 이제 40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도 지금 흔들고 있고 지금 뭐 심각하다. 우리나라 천천히가 아니고 지금 급속도로 베네수엘라가 되고 있다. 그런 댓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가요? 최진군 대표는 맨날 베네수엘라 얘기만 하고 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되겠냐 하면 이런 댓글 맨날 달립니다. 아직도 네. 지금 되고 있는데도. 네. 되고 있는데도. 네.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뒤지게 망해봐야 이제 제가 망한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 정신 못 차리니까. 네. 큰일 났어 진짜. 그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이스라엘 뭐 이런 쪽 그 팀이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은 중국, 브라질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룰라 대통령도 와가지고 막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 쿠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본, 미국, 이스라엘 이쪽이 아니라 계속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지금.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나마 중국이 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국식 그런 사회주의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중국식 사회주의나 베네수엘라식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거를 20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했던 거예요 이미. 차근차근. 제 생각은. 언론부터 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이제 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지지율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70% 70%가 속고 있거나 이제 관심이 없고 있는 거다. 그냥 주가 오르니면 뭐 좋다고 그냥 하는 거고. 이제 개헌, 연임, 그렇죠. 연임 이제 하겠죠. 지방선거 싹쓸이, 2년 후 총선, 예. 끝!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마인드면 전통적인 우방들을 다 지금 배척하잖아요. 지금 미국, 이스라엘. 좀 있으면 이제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하면은 큰일이다, 큰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바란다. 안 되길 바란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야죠, 뭐. 근데 네. 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네. 여전히 부동산을 지금 이렇게 막 눌러놓으니까 외국인들만 신났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국인들. 네. 이 지금 계속 강남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대출도 규제 영향 안 받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계속 얘기하는 게 또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돌려놓는 지방선거 얘기하는 게 왜 투표권을 왜 주냐고.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하면서 인구수나 엄청 많잖아요 또. 다 들어와서 하면은 그냥 끝나 진짜 투표. 네. 계속 지금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맞아요. 인해 전술로. 끝나 그냥. 중국화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을 욕을 해도 안 잡혀간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대통령을 욕하면은 잡혀간 나라에 살고 싶냐고요, 자녀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또 요번에 첩보위원 뭐 김정은 개새끼 해봐야 했더니 또 그거 걸리잖아요. 해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개새끼 해봐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잡혀가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싶냐는 거죠. 이재명 개새끼 할 수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종 피해자는 결국 누구냐? 일반 서민들, 그다음에 20, 20대, 30대, 2030이다. 다 자르잖아요, 지금. 양도세도 2억으로 해봐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후령이 물론 아니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미 다 재미 다 봤어.
이제 너희는 그렇게 못해. 더 이상 못 올라와. 그냥 우리가 주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는 배금이나 받고 살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못 올라. 너희는 서울 절대 올 수 없어. 강남 절대 못 와. 왜? 우리 자식들만 해야 되니까. 이거잖아요, 사실. 어디 비거주하면서 집을 미리 사놔. 어디 대출을 받아. 그렇죠. 그죠? 예. 이거잖아요, 지금. 어디 비과세를 받아. 그쵸. 하여튼 이거예요, 다 이거, 여러분. 잘 돌이켜보면. 어디 사다리를 올려오려고 그래. 비과세를 어떻게 감히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주는 배당이나 받고 살아. 이거예요. 뭐 전쟁 뭐 준다면서요, 또. 전쟁지원금 뭐 이런 거 주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 뭐. 그런 거 하나 받고, 우리 1번 찍으면은 그런 거 계속 줄게. 임대 아파트. 그래서 그 가재 개 붕어로 살아. 이거예요, 결국. 가재 개 붕어.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옛날 조국이 했던 얘기잖아요. 가재 개 붕어로 살자고. 지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나쁜 놈들. 진짜. 욕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비거주 2가 1주택인데요. 네. 12억이고요. 네. 비규제 한 채 더 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시적 1세대 이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잘만 사면 되죠. 잘만 사면. 잘만 사면. 아니면 그냥 그거 비과세 받고 좀 더 상급지로 옮기는 전략도 있고. 그 두 번째 주택도 오를 자신이 있으면 사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되고, 네. 새로 사는 주택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뭉쳐서 가는 전략도 있으니까, 잘만 산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근데 지금 팔고 더 똘똘한 채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비거주 2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급매로 내놓아도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2주택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 모르겠네.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2주택 보유세 걱정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종부세가 예전에 얼마 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거 이상 이제 오를 수는 있으니까 그 종부세 그게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예전에 이제 종부세를 최대 얼마까지 냈느냐 재산세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무지막지하게 올릴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고가주택 위주로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종부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까지 그 보유세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지지층들이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가 이제 거의 뭐 내시는 분이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 미만이나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그게 뭐 절반까지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지지 기반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되게 그런 선을 되게 잘 지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현재 분위기하고 시황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고? 네.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아무래도 후레인 TV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예전에 매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담이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다 매도가 되셨다. 이제 포지션이 정리가 됐다. 네네, 정리가 됐고 이제 좀 관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80분들은 어느 정도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이제 그 펜딩 그 바이집 그 부일람 그쪽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당장 이제 빨리 집 사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집을 좀 사고 계세요. 금매물들 나오는 걸로 해서 집을 지금 사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굉장히 바빠졌다. 그것 때문에 고일 때문에 좀 바빠져가지고 힘들다. 얼굴이 좀 바쁘다. 바쁘다 이꼬로 힘들다. 바쁘다는 힘들다. 좋은데요? 저요? 네, 좋은데요? 그래. 안 바쁘고 한량인 것보다는. 나는 그러고.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시네요? 더 이상 속지 않으시는 건가?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생각이 있어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집 사면 가만 안 둔다 그러는데 사시네 다들? 그래도 이제 사야겠다.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지금은 상담이 이제 무주택자들에서 이제 당장 사야겠다. 5월 9일 세일 기간에서 제가 이제 좀 전망을 하자면. 네. 그 5월 9일이 이제 세일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막 이렇게 세일 기간이 끝나면 물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잖아요. 세일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끝나면 매수자들도 이제 좀 안 살 거예요. 세일 기간이 끝났으니까. 관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죠. 82.5% 내면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 관망이에요. 그래서 몇 달은 제가 볼 때는 관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망이 되면은 이제 일부 중개업소들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몇 달 동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거다. 그런 부분들이 한 몇 달. 근데 이게 몇 개월이 어떻게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매수자들은 또 살려는 또 수요가 있어요. 왜냐면 전세 월세는 계속 오를 거다. 그럼 전세 월세가 오르면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사시려고 할 거고, 그때 맞춰 이제 비과세 물건이나 이제 임대주택
비과세 물건, 임대주택 그 중과 안 되는 물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간간히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되게 힘들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산업군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지금도 뭐 대기업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잘 되는 거죠. 일반 뭐 이런 모든 기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더 양극화, 초양극화가 되는 시대에 진입을 했다. 전문가들도 이제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초양극화가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거래는 좀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면은 세일 기간이 어쨌든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5월 9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뭐 또 좋은 기회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좀 노려보시는 게, 어차피 이제 한 타임 놓치셨으면 좀 그런 것도 좀 지켜보시다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차피 5월 9일까지 사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기회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라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5월 9일 이제 지나서는 이제 팔 수가 없는 게 82.5%니까, 사실은 3주택 82.5%니까 아마 이제 그냥 장기 보유로 가겠죠. 장기 보유로. 보유세 이제 내가면서 장기 보유로 가지 않을까. 가드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세금 오르고 네. 이렇게.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죠. 그냥 이제 가져가는 거죠,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죠, 뭐.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기 종료될 때까지. 그러길 바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잔금인데 대출을 자꾸 쪼이고 금리가 올라서 걱정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리는, 원래는 이제 내려야 돼요,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내릴 수가 없고, 또 한국은행 총리가 또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발언도 좀 많이 하시고.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이번에 또 이사하십니다. 용산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시는 또 좋은데, 왜 그럴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부동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막 이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희한하게 엄청 뭐 국민들 위하는 척 막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의 행동은 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과 행동이 다르게 막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 나는 그 내구조가 너무 이상해, 진짜. 역삼 레미안 팔고 용산 어디였죠? 잊어버렸네요. 용산 어디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상급지 이동하면서 이제 양도세 다 없어지기 전에 받아야겠지. 애국 진곤쌤, 기존 1주택일 때 분양권 당첨돼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3년 내에 기존 주택 팔아서 비과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분양권 지역이 토어제가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3년 내에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받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근데 토제 되면은 그 중전주택을 또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니까, 취득하고. 안 되죠. 3년 이내에 못 팔아야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겠죠.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이내 처분하는 거죠, 뭐. 1년 이내.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시려면. 그래서 그거 한번 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분양권은 그 비조정일 때 내가 분양을 받은 건데 토지에 적용이 되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근데 입주가 되니까 토지에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구청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국민들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뭐 구청에 전화해보고 이게 무슨 행정력 낭비냐고, 이게. 세금 낭비. 공무원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물어보면 공무원이 내려온 게 없대요. 공무원이 내려온 게 없어서 잘 모르고, 지네들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애매하게 대답하고 그냥 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대출도 그렇습니다. 은행도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 책임회피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나라가 전체가. 개판 5분 전.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이렇게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게 느껴져요. 근데 실물 경기를 안 하고 그냥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나라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되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진짜 각자 도생이 맞는 것 같고요. 5월 9일 이후에 좀 집값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 많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오르는 지역은 또 오르고 또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여러분 이제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점차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조금씩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아까 말한 뭐
평생 2억만 비과세 되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그게? 시뻘겋게 아주 빨갱이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좀 열이 받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네들은 다 그렇게 비과세로 해서 처먹고 이제 아래세대들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당집 매도하고 이거 되면 진짜 네. 대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자식들은 또 어떻게든 좋은 집 사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미국 유학 보내고 하니까.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진짜 화가 많이 나서, 이분한테 화가 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게 좀 짜증나고 좀 열이 받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욱한 면이 있는 거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원우 시장이 이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비 사업의 관점에서 그것도 좀 코멘트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대책을 보면은 뭐 모아타운도 뭐 하겠다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착착 기획인지 뭐식인지. 모르죠, 뭐 또. 두고 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왜냐면은 이재명도 뭐 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슨 세금으로 집값을 지금 뭐 다 세금 다 올려놓고서 뭐 정비 사업 뭐 빨리 하겠다 하면서 뭐 이주배 대출도 지금 안 풀어주고 있는데 무슨 정비 사업을 빨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행동이 다르니까 난 솔직히 뭐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여론도 중요한데 사실 여론도 뭐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론은 제 역할을 못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안타깝다. 옛날 같으면은 벌써 막 난리 났겠죠.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때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해, 지금. 이런 소채널에서도 그냥 얘기하는 것도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 목소리 낸다 하는데 그냥 다 묻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니까. 답답한 거죠, 뭐. 이런 전문가 얘기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다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되고 초양극화되고 전월세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그렇게 되니까 두고 봐야죠. 뭐. 어쨌든 각자 도생이다. 여러분들이라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각자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